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라는 도시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깜깜한 밤하늘 지킴이로 선정된 도시인데요. 시내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로웰 천문대가 이 도시의 심장입니다. 천문대가 아니라 문화교실처럼 보인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이것이 오늘의 플래그스태프를 있게 한 로웰 천문대만의 특징입니다. 이곳의 진수는 밤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니까요. And here you can see everything, and it's unexplainable. You can't just explain it to somebody, you have to see it. But when you come up here, it's just like you look up there and it's just like sand pebbles. I mean, just completely fills the sky. So it's amazing the difference. 대부분의 천문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꼭대기에 있기 마련이죠.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을 교란시키는 공해가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도시 위로 흐르는 저 은하수를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대체 비결이 뭘까요? 얼핏 봐선 여느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자세히 보십시오. 덮개가 씌워져 있죠? 그러니까 가로등에 덮개를 씌워 불빛이 하늘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군요. Well, when Percival Lowell first established Lowell Observatory here in Flagstaff, the community was interested in supporting him and protecting observation, use of the telescope. So Flagstaff, Arizona became the first place in the world with an ordinance, a municipal ordinance, that protected the view of the night sky. 천문대를 중심으로 조명의 밝기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And within Zone 1, we have the most restrictive lighting regulations at 25,000 lumens per acre. Zone 2, 50,000 lumens per acre. And then way out here, 100,000 lumens per acre. The logic is less light close to the observatory, more light further away. 밤하늘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네온 사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빛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네온 사인 바탕면엔 불이 안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글자와 심벌만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가로등은 조도는 낮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촘촘히 설치했습니다. It's very comfortable to my eyes. You don't have the lights, shining all around you at night. You're more in tune with nature because you can see the stars at night without the lights around you. 이 모든 것은 지난 30여 년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입니다. 로웰 천문대가 위기에 처한 것은 1970년대 빛공해 때문이었죠. 그때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100년 전통의 이 천문대를 지키기 위해 깜깜한 밤하늘 되찾기 운동을 벌였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They have the ability to come to observatories or obtain the education to become scientists and discover the areas today that we don't have answers for, and maybe answer the questions to that wonder that they might have. 지금의 플래그스태프는 미국에서 밤하늘이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통합니다. 시민들이 지켜낸 이곳의 밤하늘에 우리가 잃어버린 밤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Coming to Flagstaff is a very special experience for my son because he gets to see the natural night sky and the natural atmosphere of the mountains. So we need to protect that ability for human beings to look into the night sky and find lessons to apply to human life from the night sky.
지난 3월 서울 명동거리에서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과감하게 잠옷 차림으로 나온 여성들도 있군요. 이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밤다운 밤을 보내자는 건데요. 참 별난 캠페인이 다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좀 잡시다! 24시간 속도사회 반대하는 파저마 캠페인입니다. 밤에는 불을 끄고 다 같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밤에는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밤에는 일하지 말고 자자! 지난 5월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됐습니다. 직장 폐쇄에 맞서 파업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까지 발사됩니다. 농성장에 걸린 노조원들의 요구는 밤에는 잠 좀 자자였습니다.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24시간 사회에서 야간 근무를 없애자는 노조원들의 요구는 거부당했습니다. 야간 노동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몽롱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 현장 용어로는 좀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야간조 때는 좀비가 돼요. 똑바로 누운 상태가 왜 낮에 일할 때보다 밤 근무를 할 때 훨씬 더 피곤한 걸까요? 3교대로 천천히 돌린 게 아니라 팍팍 돌아갔나요? 예, 일주일씩이요. 예. 아직도 그러나? 일단은 낮과 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낮을 밤처럼, 밤을 낮처럼 속인 다음에 수면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온 분인데요. 정상적인 수면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수면제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야간이 바뀌면 뭐 잠이 50점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즉 30-40점밖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심리적, 유체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작동시키는 건 햇빛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에 분비되는 잠 호르몬인데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중지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많이 자서 4시간 수면을 한다고 해도 밖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귓속으로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수면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수면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근무를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낮과 밤을 인위적으로 바꿔 야간 근무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시계에 혼돈이 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면 면역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피부병에 걸려서 털도 빠지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지니까 쉽게 폐렴도 걸리고, 이제 면역이 떨어졌을 때 호흡기관에 쉽게 감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의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다 보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의 생체 리듬이 있는데요. 인공 불빛으로 인한 밤의 부재는 이제 농촌까지 침범했습니다. 각종 마을마다 그런 한이 비칠 수 있는 가로등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로등 밑에는 작물이 거의가 자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작물도 아마 이렇게 사람같이 잠을 자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 가로등 밑에는 무슨 들깨라든가 이런 작물을 심어 놓으면 꽃이 피지를 못하더라고요. 농부의 관찰은 예리합니다.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10일 벼 모종을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40개의 화분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확할 때까지 온실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들깨도 실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벼와 마찬가지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만 밤에 인공 조명을 켜놓는 것이죠. 온실의 인공 조명은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에 맞춰 작동합니다. 인공 조명의 조도는 평균 41.1룩스, 가로등 밝기와 같죠. 조명을 안 한 곳은 자연상태 밤의 조도에 맞춰 0.4룩스를 유지시켰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2달, 눈에 띄는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명을 안 한 곳은 8월 9일에 벼이삭이 폈군요. 그러나 야간 조명을 한 곳은 일주일 정도 더 지나서야 이삭이 핍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삭 패는 거, 꽃이 피는 거, 이걸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익는 데까지는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익는 것도 이삭이 팰 때의 차이 이상으로 이삭 익을 때도 또 차이가 생기거든요. 총 4개월에 걸친 실험을 끝내고 수확을 한 것은 9월 22일입니다. 수확한 벼는 무게 측정은 물론 알곡수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야간 조명을 한 곳은 알곡수가 11.1% 감소했고 무게는 17.3%나 차이가 났습니다. 들깨의 피해는 더 큽니다. 야간 조명을 한 곳의 들깨는 꽃도 피우지 않고 잎만 무성합니다.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낮에 광합성했던 물질들이 밤에는 이삭이나 열매로 이동, 전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작용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